2020년 10월 25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재계의 큰 별이 진 것이죠. 1987년 선친인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의 회장에 오른 뒤에 세계 1등의 초인류 기업을 꿈꾸고 기존의 사고와 행동을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어 지금의 삼성을 일구신 분입니다. 일본의 전자회사를 드나들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면서 마음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을 꿈꾸며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신 분으로서 미국의 애플마저 따돌리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삼성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2014년 5월 불의의 급성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이후에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년 5개월을 끝으로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에서 2년여 동안 강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애련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에 오른 1987년의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NP는 3,400달러였습니다. 이때 삼성의 매출은 10조였죠.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NP는 3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삼성의 매출은 387조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은 삼성인 셈이죠. 내수 기반도 충분하지 못하였던 3,400달러 시절에 세계 초인류 기업을 향한 신경영을 구상하고 1993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려 350시간에 달하는 강연을 하신 분입니다. 이때 저도 강연 내용을 VTR로 모두 본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소 어눌한 듯한 말투이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애쓰셨고 마누라와 자식 이외에는 모두 바꾸자는 호소를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일본제 소니 트랜지스터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으쓱했던 삼촌 형님들이 드디어 삼성 제품을 쓰게 되었죠. 200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 달러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반, 만족반인 정서가 만연하였을 때 삼성은 인텔, 소니, 파나소닉,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등 세계적인 회사들을 하나씩 제치고 저만치 앞서 나가는 기염을 토하기 시작하였죠. 결국 애플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의 성장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고 삼성 제품을 쓰면서 만족감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나가보면 공항에서 먼저 반기는 것은 삼성의 로고였죠.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묻던 외국인들에게 삼성의 홍보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저들의 입에서 오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저절로 터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국민들을 외국에서 이렇게 대접받도록 만들었습니까? 정치인입니까? 학자들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오직 기업이며 기업의 선두에 섰던 삼성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일 수가 있게 되었죠. 이건희 회장은 1995년 4월 13일 베이징의 국빈관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이고 행정은 삼류이며 기업은 이류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제도권의 좌빨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영원한 서식지를 만들어 지금의 정치판으로 이어지게 한 원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마다 패하더니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우리가 남이가 라면서 민정당에 입당한 다음에 툭하면 마산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 땡깡을 부려서 자기 목적을 달성한 대통령이죠. 마산에 내려갔으면 김윤환이 내려가서 만류하면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윤환은 킹메이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미국이 폭격한다는 그러한 첩보가 들어오자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고 일갈하여 북폭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머리면 빌리면 되므로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서 매일 새벽에 달리기를 하였던 분이지만 막상 IMF라는 환란이 터지자 측근들 어느 누구도 대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YS 측근만 가지고는 내무, 노동장관, 국방장관 할 사람만 있다고 하던 하마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의 의혹 중에 정치는 사료, 기업은 이류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유명을 달리하자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보도 내용도 참 가관입니다. 오마이뉴스 같은 데 보니까 정치가 사료가 아니고 정치는 이류이고 기업은 사료이거나 그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미친 개의 잡소리 합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정치는 사료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사료가 아니라 등외라고 합니다. 시장에 내다 놓으면 값을 쳐주지도 또 쳐줄 수도 없는 등외 버리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버리는 상품인 제품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고 잘해주기만 바라는 국민의 목만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참 주장이 가관입니다. 200년, 3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기업은 사료이거나 그 이하라는 것이죠. 니들이 언제 역사를 관찰해 보았냐? 역사를 관찰했다는 인간들이 고작 그런 글을 쓰고 그걸 오피니언 뉴스라고 지면에 올리냐? 손가락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 이건희 회장이 기업이 인류라고 하지 않은 것은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자유이고 표현은 마음대로이나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머리에 깍 들어찬 인류는 바로 국민입니다. 등외 제품인 정치인들이 분탕질을 쳐대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손발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져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오직 내가 헤쳐나가야 할 강물이라고 생각하였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등외 상품인 정치에 속아서 좌빨로 보수 꼴통으로 선이 그어져서 때로는 아나무인격인 대립도 서슴지 않지만 국민의 심성에는 나보다는 우리가, 우리보다는 지역이, 지역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착하고 순한 마음의 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등외 상품인 정치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틀을 벗어나 국가를 먼저 위하는 위대한 국민으로 탈바꿈할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맡겨놓으니 시정 잡배들도 하지 못하는 부정이나 저지르고 자기들 추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착복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저질 양아치와 같은 짓을 공이라는 글자와 권력이라는 글자를 휘둘러 막으려고 하는 짓거리가 시쳇말로 지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 수사하여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달라고 임명한 검찰총장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럴 거라면 아예 임명할 때 우리는 빼고 하라고 말을 하였어야죠. 공직에서 그 정도 몸담았으면 알아서 해석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번 국감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야지. 빙빙 둘러서 하이네가 먹이 사냥하듯이 이상한 소리 지르고 빙빙 강강술래 돌지 말고 또 무슨 빤히 무슨 사모니 하는 추종자들도 대가리 가르고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불문입니다. 똥무더기에 구더기와 같이 오글오글 모여서 하는 말이라고는 거짓이요 하는 짓이라고는 이성을 잃은 망나니 칼춤이니 정치인 욕할 이유도 없지요. 너희들의 사고와 행동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등외 상품인 정치인이 정신을 차릴 이유가 있겠냐? 절대로 없지. 니네들이 굳건하게 존재해주는 한 차기도 차차기도 무조건 당선인데 무슨 걱정을 해? 당선되는 순간부터 차기 당선을 위해 생각을 굴리고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등외 상품들의 생리인데 니들과 같이 똘마니 똥개들이 왈왈거려 주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냐고. 상속세가 10조나 되는데 이조영이 가진 재산이 4조밖에 없대요. 어디 상속세만 뜯으면 되냐고. 다른 돈도 뜯어야지. 그동안 국민들이 도와준 것이 얼만데. 기사라고는 죄 이런 내용뿐입니다. 이게 도둑놈 아닙니까? 심보가 글러먹었어요. 그런 심보로 너 자신은 배부르게 잘 살지 모르겠으나 하늘은 반드시 너희 자식들에게 죄를 증가시켜 준단 말이야. 내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빌빌 구실구실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면 어미 애빈 너와 우리부터 심보를 올바르게 써야 하지 않겠냐고. 노조가 없어 비판한다고? 노조가 없어서 무슨 손해본 거 있냐?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후입 보상해 준다는데 노조가 왜 있어야 돼? 지난 추석에 보너스가 무려 5천만 원이란다, 내 조카가. 삼성과 같은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등외 상품인 정치인들이 뜯어가는 거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고인이 되었다면 박원순 씨가 삼성으로부터 뜯어간 돈이 1조에 가깝다고 어떤 그 논설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박원순이 뭐 한 게 있다고 기업돈, 그것도 삼성 돈 뜯어갔을까요? 박원순이 삼성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더 한 게 있나요? 노조가 있다면 이런 사람 돈 못 뜯어가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천리안과 축지법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인들이 법력을 완성하면 금강산에 앉아서 지리산의 도인과 대화를 한다고 했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객지에 나간 자식이 보고 싶을 때 천리안이 있다면 볼 수가 있고 축지법을 쓸 줄 안다면 얼른 다녀올 수도 있겠는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다녀오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심당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중동의 열사에서 일하는 남편과 아들과 서독의 병원에서 일하는 딸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가지고 싶은 능력이 축지법이자 천리안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천리안은 없었고 축지법도 없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중국에서 만리장성 쌓을 때 징발당한 지하비를 그리는 안악에게 천리안과 축지법을 제공해 주었지 않았을까요? 천리를 단숨에 날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위력을 영화로 보이는 중국에서도 이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소망을 이건희 회장이 풀어준 것이죠. 어디 다녀왔는지 동선을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흥신소 의뢰하지 않아도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 경찰의 공사 용역을 받은 업자가 집회 참석자로 자동 체크가 되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계급품 물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미국에 유학간 아들, 딸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할 수가 있죠. 미국의 구석구석을 안방에 앉아서 모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볼 수 없는 기암괴석과 절벽의 아래 곳곳을 안방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하동굴의 신묘막측한 모습도 가보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죠. 북극과 남극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축지법을 시범해 보인다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발을 자주 옮겨야 하는데 이것을 숙달하면 축지법을 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요, 빨리 달리기 축지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만 이 땅에 자꾸 나타나는 겁니까? 하여튼 축지법, 천리안은 삼성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혁명입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삼성이 없으면 애시당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석유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국부의 부존자원을 마련한 삼성입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니 뭐니 하는 글을 패러디하여 돌려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형식의 글은 쓰지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네들의 상술에 써먹으려고 지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요, 운구차 기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꺼내는 차에서 내리는 그 관에 쇠줄을 걸어놓고 노잣돈 달라고 합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도 노잣돈 27만원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내놓으라 합니다. 교회에서 돈은 나쁜 거라면서 헌금 뜯는 목사놈이나 운구차 기사놈이나 또 찐개찐입니다.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7년 동안이나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유장한 건 나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쥐뿔도 없는 여러분들이나 나도 어머니 아버지의 목줄 꽂아놓고 수년은 버티는데 세계 최고 기업의 CEO가 자기가 세운 병원에서 7년 있었기로서는 뭐가 잘못되었나요? 삼성의 미래가 걱정이라고요. 그런 걱정 니들이 안 해도 돼. 삼성에서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삼성 본사 앞에 이재용 구속 프레카드 든 사람 그거 내려주는 좀 성숙함 보여줄 수 없습니까? 최소한 사무제까지는 그 프레카드 좀 뗐다가 다시 붙이면 안 되나요? 이 망나니들아, 니들 머리에 그런 생각이 들 까닭이 없겠지.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겠다는 유족들의 마음이 참 이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 직업이 고전경제학자니까 한마디 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문으로 보면 요건데요. 설명 아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기보다 10배 부자는 걔 뭣도 아닌 것이 의시된다고 씹어댑니다. 자기보다 100배 부자는 두려워해요. 어이쿠 능력이 있네.
저 녀석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당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위장된 친절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보다 1000배 부자에게는 제발로 어슬렁 찾아가서 일을 거들어 주게 됩니다.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만배 부자에게는 어떨까요? 종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그 돈만 달라고 up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돈을 향한 인간의 기본 스텝이란 것이죠. 누가 말했냐고. 2100년 전 상하천이 말했다. 어디 있냐고. 화식전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얻어 듣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얘기해줘요? 여러분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썩어 빠진 경제이론 지나간 노래. 트롯이라면 듣기나 좋지. 흘러간 옛 노래 같으면 재미나 있지. 되지도 않는 그 이론 옛날에 지금 상황과 맞지도 않는 그 이론 계속 듣다가 여러분 경제학 학부 졸업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경기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말하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장하성이 청와대 가더니만 경제 다 망쳐놓고 자기는 중국 가버렸잖아요. 여기 있을 때 몰래 카드로 룸사람 가서 술 먹고 그 결제하는 거 그거는 또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짓 하다 갔잖아요. 그게 경제학자예요. 자기 경제지. 사회경제, 국가경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꼰대 얘기한다고 얘기해. 뭐 공자맹자라면 안 본다고요? 공자맹자 똥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인문학은 왜 인문학이냐?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인문학 하나밖에 없어요. 인문학을 알면은 이 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정말 유명을 달리하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도하신문에 난 언론에 난 것과 전혀 다른 좀 색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제가 사죄드리고 아직 사무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그 기사를 쓴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